취영님은 아직 안 드셨고, 아님은 어려운 일정을 또 맞춰가지고, 수요일 날 좋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로 했네요. 제가 원래 수요일 날 불교 탐구했었는데, 요즘 글 쓰는데 집중하느라고 그걸 중단했어요. 거기도 이제 여기랑 똑같이 6개월 됐는데, 아유, 마지막 단계 가니까 머리 쥐가 날 정도로 아주, 그, 뭐냐, 생물학이라든가 물리학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100만 배 확대해가지고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지.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이제 도표를, 그림을 그리는데 불교 교리 같은 거를 이제 알기 쉽게. 한 장 그리는데 한 30번에서 50번 그린 것 같아요. 글자 한자, 요걸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하는데, 나 이렇게 글 써본 적은 처음이네요. 그리고 서문을 쓰는데 서문만 가지고 한 달 내에 쓰는 거예요. 저는 줄줄줄줄 써가지고 단 같은 거는 그저 10일 만에 단을 다 썼는데 이건 도무지 그게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잘 됐다 싶으면 가만 들고 그런데 잘 되는 건지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추영님 안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먼저 뭐 시작을 하죠. 뭐 배경도 이제 전에 책장이 있는 걸로 했는데 이 줌에서 제공하는 여기가 하와이 같이 생겼는데 남태평양 어디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문학하고 맞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 지난번에 이제 그 혜연님하고 지영님하고 낸 작품을 가지고 2차인가요? 3차인가요? 수정을 했고 그거를 다시 좀 이렇게 수정해 보십시오 했는데 아직 작품이 안 온 것 같아요. 안 왔는데 네. 네, 제가 저한테도 숙제를 냈죠.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숙제를 두 가지 다 했거든요.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겨울 명시를 쭉 감상했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겨울 시조에서 이제 고시조, 김종서 장군, 성삼문 선생, 그리고 황진이 이제 감상을 했었고, 현대 시조로 넘어와서 장응두 선생의 한야보를 감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시조를 한 수 지어봤는데, 이제 옛날 그 고시조는 단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 현대 시조로 넘어와서 연시조가 많죠. 두 편, 세 편, 네 편 해가지고 이제 묶어서 한 편으로 하는 그런 시도 많고 유명한 그 가고파 그것도 시조거든요. 이은상 선생의 가곡이 거의 다 시조입니다. 봄처녀, 성불사의 밤, 그 다음에 뭐 장안사 다 시조예요. 근데 가고파가 원작을 보니까 그 편수가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래로 다 작곡되지는 않고 중간까지만 된 것 같아요. 그런 연시조가 이제 많은데요. 저도 꽤 길게 써봤어요. 지난번에 그 백두산 갔다 와가지고 백두산정에서라는 시조가 세 편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쓴 거는 한 일곱, 여덟 편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시조 감상하고 또 하는 내용들이 겨울은 겨울인데 그냥 겨울이 아니고 우리 혜연님한테 취향이 맞지 않을까? 좀 오히려 남성적이고 강하고 씩씩하고 힘차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영어른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창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김종서 장군. 김종서 장군이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키는 작았는데 이 정신, 기상은 뭐 작은 게 아니라 그 대장부의 시고요. 또 이제 성삼문 선생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목례산 제1봉에 낙낙 장송되었다가 백설이만 건곤할 때 속야 천청하리란데 그때 이제 국문을 받을 때 인두로 막 살을 치진다고요. 오죽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끔찍했죠.
그런데 그 이제 그 중에 이제 유흥부 선생은 무인이거든요. 유흥부 선생의 이야기를 보면 야 이놈들아 인도가 식었다 빨리 달고 갖고 오너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충신들의 그런 시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람은 용감하지 못한데 시라도 한번 용감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행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불교 중심으로 수행을 하지만은 불교를 대학원에서 하고 대학에서는 유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유교인지 유간지 간에. 그래서 유가에서는 의로움을 주장을 해요. 인의 예지잖아요. 의가 있잖아요. 이 의롭다고 하는 거는 이돛 닦는 거 이전에 이 세속에서 살 때 공동체와 공동 이익을 위해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투쟁하고 들이받고 말이지. 씩씩하고 남자답고 공자님이 10년 단위로 당신의 인생을 회고한 거기에 보면 한 40의 불혹 정도 되고 30의 이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허리가 꼿꼿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원숙한 이제 50대, 60대가 되는 거지. 아직 뭐 꼿꼿하지도 않고 용감하지도 않고 성산문 유흥부 선생 옆에는 감히 얼씬도 못하는 이런 빌빌빌빌한 정신을 가지고서 뭐 고상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얘기하면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도 그런 것 같아요. 시도 에, 정신이 꼿꼿하고 잘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러고서 이제 아름다워야지. 그래서 그 이육사 선생의 시가 참 좋아요. 절정이나 이런 시 보면은 양자가 겸해져 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 시인들 중에서 그렇게 용감하고 씩씩하고 정신이 느껴지고 등뼈가 강하고 삶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이런 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전에 그 유치원 선생의 뭐 시, 그런 시도 있고 아라비아로 가라 그것도 있고 또 뭐 나는 한계 바위가 되리라 뭐 이런 시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시를 쓰는 경우는 좀 억지로는 안 쓰고 시상이 떠오를 때 쓰는데요. 주사야몽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낮주자의 생각사, 낮에 생각한 것이 밤야자의 꿈무, 밤의 꿈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하면 제가 늘 주장한 어, 정신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건데 에, 시나 문학도 문학을 자꾸 집어넣으면 문학이 나온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라 이건데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자꾸 주사야몽처럼 주사가 되는 거예요. 낮에 생각하게 되고 뭔가 입력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지금 크게 두 흐름인데 평생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구도와 종교, 수행, 명상 이런 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학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문학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참 또 구도에 집중하는 시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지난번 그 시조 제가 쓴 시조는 이제 문학 시즌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근데 이제 문학이고 뭐고 생각하고 있는데 잤는데 제가 보통 한 3시 반에서 4시에 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가 한 8시까지 뭔가를 해요. 근데 그때는 아마 1시간 더 빠르게 깨지 않았을까요? 2시 반이나 3시 이렇게 깨는데 야몽은 아니고 밤에 꿈꾼 건 아니고 이제 반쯤 어스름역에 뭔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시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이 제목이 겨울은 오는구나인데 겨울은 오는구나 이런 시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바이칼 시베리아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기까지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뒤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그걸 보고
지난번에 이제 그 검토했던 그 우리 회원님하고 추영님 작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고쳐 쓴 것, 그거 한번 보고, 또 바하님도 이제 새로 작품을 올렸으니까 그것도 보고,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제 제가 쓴 시조예요. 한번 낭송해 볼게요. 겨울은 오는구나. 김정빈. 우르릉, 화르릉, 바이칼, 시베리아로부터 한반도 국경 넘어 겨울은 오는구나. 빙하기 혹한 시절이 천지 덮어 오는구나. 은빛 총구에 얼음 칼 나란히 꽂고 무한 궤도 쇠 바퀴를 우릉쿠릉 울리면서 삼천리 우리 강산을 으깨 밟아 오는구나. 그들이 오는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삭풍으로 치는구나. 흰 옷 벗겨 찢는구나. 서리 장 마주 겨누며 눈 부릅뜬 결에여. 그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사람으로 위대한 건 배지기 등짝 뒤집어 메어 꽂는 그것이니 저벅 처벅 군화 발에 옆 전후 걷어채이고 열, 백, 천, 만, 백만이 차곡차곡 눕더라도 마지막 한 전사 되어 죽기 맹약하노니 온도 계량 기기가 썰럭저럭 부서지고 손발 얼어 터지고 몸통 폭설 묻힐지라도 내 심장 줄기 찬 박동은 홍탄 열로 오므리 나의 땅, 우리의 땅, 우리 역사, 인류의 역사, 결움인가, 속임인가, 배려인가, 아우름인가, 남풍아, 타사론 사랑아, 너는 어디 있느냐? 오,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인가? 민족은 왜 부르며 민주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금 문제는 삶이다, 사름이다, 사람이다. 살다라는 어근에서 삶이라는 말이 나왔을 터이다. 삶이라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어쨌거나 삶, 사람, 살다, 사름, 살이는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일 터 사람은 살고 삶은 고통스럽다. 어찌 기쁨이 없으랴마는 심리는 고통을 기쁨보다 10배나 강하게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고통의 상황을 뒤집는다. 고통스럽기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도리어 맞서 싸운다.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패배가 예상될지라도 맹렬한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전사요, 지사요, 영웅이다. 그런 정신이라야 나를 넘어 민족으로 나아간다. 민족을 넘어 민주로 모든 인류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글을 붙여봤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낭송하고
제가 붙인 글까지 읽어봤는데, 일단 첫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바하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 예. 그 겨울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일까요? 굉장히 이제 강하고요. 어, 좀, 이제 강한, 이제 그 어떤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그 sak풍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릉쿠릉이라든지 이런 음성 상징어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고 크고, 이 그냥 한 개인의 이제 어떤 얽힌 그런 시라기보다는 우리 결의, 우리 역사, 우리 민족, 이런 게 크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국은 또 삶의 삶, 우리 인간의 그런 삶, 그다음에 사람, 예, 그런 인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담아낸 굉장히 웅대한 시 같고요. 이런 시가 좀 더 길어지면 이게 서사시가 되는 그런 걸 같다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길게 쓰시면 예, 어떻게 보면 서사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입니다. 예. 이게 최근에 쓰신 시죠? 그렇죠. 한 달 정도 됐죠. 예, 예, 예. 12월 달에 썼으니까. 딱 한 예, 달. 예. 예, 예. 자, 그렇고, 우리 저 혜연님도 한 말씀. 너무 멋있습니다. 혜연님이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거. 아, 네, 네. 씩씩하면서 네, 감성적인. 맞아요. 아니, 이 내용이 우리 민족의 그 어둑했던 시절을 맞서서 싸우는 그 음, 맹렬한 정신을 여기다 다 담으신 것 같고요. 음. 내용이, 소름 끼치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의미보다는, 이제 저의 특징인데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얘기한 것도 같은데요. 이제 사람이 대상을 파악할 때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좌뇌, 이른바 좌뇌라고 하죠. 그 인문계통으로 가면 그게 이제 철학으로 해서 나타나고요.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이런 게 전부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술이고 종교가 특히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사람 따라 좌뇌 중심인 사람이 있고 우뇌 중심인 사람이 있잖아요. 반반인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시 쓰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감성, 우뇌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좌뇌적으로 철학적으로 몰고 가는 분이 비율로 보면 10명에 1명꼴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명시감상할 때 나온 김강균 선생의 시라든가 박영래 선생의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철학적인 뭐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고 그냥 느낌만 풍부하죠. 근데 그것이 또 시인들도 좋아하고 독자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반반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쓰면은 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수필도 그런데요. 피 선생님은 뭔가 철학적이고 이런 걸 뭐 내용을 담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술술술 읽게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 싱그럽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표현을 잘 하시는데 저로 넘으면 저는 거기다 뭔가 생각할 거리 뭐 철학적인지 뭔지는 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제 체질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순수한 예술성 면에서는 좀 덜 아름답고 덜 예뻐요. 그 대신 이제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서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에, 부드럽게 먹히는 음식보다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질긴 음식. 그런데 질긴 것도 질긴 맛이 있는 게 그 개인의 특성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강한 것도 강한 건데, 그 강한 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족, 국가, 한민족 이렇게 나가다가, 그다음에 이게 좀 투쟁적이고 거의 뭐 전쟁 비슷하게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의 땅.
오리의 땅 해서 개인인 나가 오리로 간단 말이에요. 요 우리가 이제 요 앞으로 나온 걸로 보면 한 민족 단위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서 우리 역사, 이번에는 역사로 넘어가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해갖고 이제 세계 전체로 확장을 하는 요게 이제 좀 저의 뭐 철학적 사색의 배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저번 보면은 이 땅과 역사에서 겨루느냐 속이느냐 이렇게 됐는데 원래 겨루민가 다음에 속임인가가 아니고 뭐 병법인가 그렇게 처음 했었어요. 병법인가.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병법까지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속임 정도로 하자 이렇게 바꿨거든요. 어쨌든 겨루민가. 그러니까 싸움인가 투쟁인가 이건 또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겨루민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겨루는 거냐 속이는 거냐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거친 이 세상살이가 뭐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 반대로 배려인가 아우름인가 해서 이제 사랑인가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배려인가 아우름인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거냐 싸우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다시 여기 사랑은 여기다 넣어서 남풍아 다사로운 사랑한다는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여기는 북풍 얘기를 실컷 하다가 남쪽을 쳐다보면서 네, 봄바람을 좀 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또 거기까지 머물면 이제 얘가 조안회적인 것이 없는데 이제 제가 좀 철학적 숙고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게 저절로 나와요.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오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냥 나만 하지 않고 우리까지 나가고 민족은 왜 부르며 민족 왜 이렇게 노래하냐. 그다음에 이제 민주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대한은 민족이고 민국은 민주란 말이에요. 한민족이 중심이 된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민족과 민주가 합쳐진 게 이제 대한민국인데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민족이 더 중요하냐, 민주가 더 중요하냐. 저는 민주가 더 중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한민족이라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 민주주의에 찬성해가지고 편입되면은 한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범주가 민주라는 건그 사상으로서 어느 민족에도 가리지 아니하는 범인류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러나 간에 민족도 중요하고 민주도 중요한데 민주는 왜 얘기하고 그러면 민주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묻는다. 고민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의 특성이고 이게 꼭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아직 능숙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 정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고가 축적돼 갖고 야 나한테 한 수 배워봐 이 정도 되면은 괴테쯤 되면은 뭐 말을 하겠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하는 게 괜찮겠다 싶고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답이 답처럼 됐어요. 다시금 문제는 삶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했는데 답은 답이지만 이것도 답은 아니죠. 사람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답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김정빈의 철학도 아니고 다만 이건 이제 말의 그 재미를 위해서 사름, 사람 해가지고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을 가지고 이제 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름이라는 말 자체는 없는 말일 거예요. 아마 없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인은 말을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 시인이니까 이렇게 써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우르릉 콰르릉이라든가 우릉쿠릉이라든가 또 여기도 보면 뭐 처벅이라든가 썰럭쩌럭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좀 그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줄기찬 박동은 홍탄열이 원래는 흑탄열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연탄불이 시뻘겋게 이제 타잖아요. 타는데 이게 시뻘건 걸 홍자로 쓰면 좋겠다. 붉은 홍자를 써서. 더군다나 심장에 박동이라고 했으니까 뽑는다고 했으니까 심장에 피는 붉은색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화발의 엽전후 열백천만 백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열 단위로 쭉 나가니까 만 다음에 10만 건너뛰고 100만 해서 차곡차곡 높더라도 마지막 한 천사되어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밀고 나가 봤어요. 내가 지난번에 감상한 김종서 장군이나 성삼문 선생한테 가면은 야, 네가 감히 이런 시를 쓰니? 혼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제 시인 아닙니까? 시인은 자유고 시세계 안에서는 어, 뭐, 뭐야 한때 같으면은 하느님도 만나는데 뭐 하느님하고 맞짱도 뜨는 파인데 뭐 지금 뭐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리고 이런 정신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게 나오지 전혀 없으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을 했고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영님도 좀 감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겨울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인생의 험난함,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북한의 위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미지로는 심장 박동과 이제 홍탄열이 이게 붉게 이렇게 어떤 단심으로 이게 딱 강렬하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풍의 반대로 남풍을 또 기다리는 마음과 또 민족과 어떤 이념을 넘어서 그 뭐 홍익인간이라든가 뭐 민생 뭐 이런 거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삶, 사람, 사람 이런 게 다 같은 어원이라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북한이라고 제가 특정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역사니까 주로 북쪽에서 많이 쳐들어왔죠. 남쪽에서도 쳐들어왔는데, 네. 그리고 그것이 꼭 전쟁이라든가 군사 문제만도 아니고요.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압박도 받고 있는데 꼭 군사적이 아니더라도 큰 나라, 또 북쪽의 나라, 뭐 몽고도 있고, 뭐 여진족도 있고, 뭐 만주족도 있고 이렇게 압박을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꼭 뭐 북한 뭐 이렇게 딱 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서리청 마주 겨누며 눈 부릅뜬 결의여 이거는 이제 남북이 대결하는 것인데 이 대결을 하게 된 배경은 또 거대한 강대국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괜히 된 건데 이제 주로 제가 군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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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구나 오는구나 찢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반복법이 꽤 많이 들어있죠. 또 그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건 이제 시조에서 글자 수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반복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 점층한달까 강세를 준달까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핵심으로 보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해설에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고통의 상황을 뒤집는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배지기 등짝 뒤집어 매우 꽂는 이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것이니까 그런 그 뒤집는 정신, 지고 이기고 간에 한번 계란으로 감히 바위돌에 한번 부딪혀보는 정신. 요게 뭐 삶에서도 그렇고 또 시에서도 그래요. 시에서도 이 뒤집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문학도 그렇고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생각의 반전, 뒤집기, 역발상 이런 게 이제 멋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혜연님의 시에서도 얼음처럼 포근하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거를 제가 늘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제 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요거 지금 지난번에 고쳐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요? 설교? 아니, 고치기는 했는데요. 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허.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요거 제가 고쳐 써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그동안에 제가 네. 여러분들이 낸 거를 제 나름대로 수정해서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 다른 네. 것들은 금방금방 했는데 이거는 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 좀 시상 자체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시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네. 것도 저도 흡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숙제를 했거든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제가 낭송해 볼게요. 저는 설경 앞에서 그랬어요. 설경 안 하고. 그때 아, 얘기했잖아요. 설경 자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네. 설경으로부터 뭘 느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름도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됐어요. 네. 저는 그냥 설경 앞에서 하고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름을 풀빛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설경 앞에서 옅은 잠결 몽롱한 꿈처럼 분분히 눈은 내리고 봄날을 기억한다. 생존을 다투던 여름 숲을 떠올린다. 눈 오는 풍경은 계절 사이의 쉼표. 자연은 자연스럽게 한 페이지를 넘긴다. 눈은 내리고 저리도 하얗게 쌓여 겨울이 끝은 아니라고 슬픔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오늘 자욱이 흰 눈이 내린다. 아득히 그리움이 쌓인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그때 그 여름의 생존 얘기했잖아요. 네. 네. 여름의 네. 생존 경쟁을 이제 다.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앞에다 넣고 눈 음, 오는 풍경을 하고 시인의 감상을 넣고 이렇게 3단계로 해보자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게 3단계 꼭 똑 떨어지지는 않는데 처음에 오히려 이렇게 눈 내리는 걸 먼저 하고 봄, 여름 얘기하고 다시 눈 얘기하고 네. 하고서 이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겨울은 끝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다시 눈 내리는 이거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 가지 요소를 섞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가능하면 혜연님이 썼던 단어들을 제가 써면서 해야 되니까 내 네. 마음대로 또 4시가 돼버리면 안 되고 절반 이상은 혜연님 것이 돼야 되니까 계절사 이후 쉼표라든가 자연은 자연스럽게라든가 이런 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 안 써먹은 것도 있어요. 나뭇가지도 안 써먹고 팔자국도 안 써먹고 그랬는데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우선 당사자인 혜연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쓴 내용을 토대로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쓴 게 훨씬 부드럽네요. 제가 이거를 다시 고쳐 쓰려고 하니까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음, 다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음, 이렇게 간결하게 이제 정리는 했는데 음, 왠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음, 더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음, 그리고 이거는 또 숙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떠오른 걸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음, 뭔가 흐름이 음. 이렇게 네, 빗나가는 느낌이어서 근데 이 교수님이 쓰신 거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게 좀 이제 썩อก아니 좀 안 될 때는 네. 쉬어야 돼요. 시 네, 네. 자체를 쉬어도 되고요. 그 작품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반쯤 된 걸로 그냥 젖혀놓고, 갈아엎어요.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네. 잊어먹으면요, 얘가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네. 말처럼 주사야몽 얘기한 것처럼 마음 어디인가, 마음 창고 어디에 있어요, 그게. 있다가 네. 나중에 뭐 1년 후나 3년 후일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때 하면서 다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뭐 시적 자양분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거니까 굳이 억지를 써서 뭐 지금 말이 숙제지 뭐 이 숙제가 꼭 점수 내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혜연님 시에서는 이제 세 분이 각각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른데 혜연 네. 그 경우에는 이 저희가 쓴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옅은 잠결이라든가 몽롱한 꿈이라든가 분분히라든가 아득히라든가 자욱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단어들 있잖아요. 네. 부드러운 단어가 좀 적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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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강한 단어가 좀 많고요. 아, 제가요. 예, 그래서 네. 생존이라든가 이런 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쓴 단어들은 강한 단어가 별로 없고요. 생존이란 단어 거의 하나 정도 하고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쉼표 한 페이지 눈은 내리고 이런 게 정말 부드러운 걸로 중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특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 무슨 의미를 내가 발견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철학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만 요거하고 관련 지어서 저는 겨울은 끝이 아니고 이제 근데 겨울은 끝이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이라는 것이 여름과 그 봄날 이것을 다 덮어가지고 또 자연으로서 한 시즌을 보내면서 그 다음이 되는 그런 순환이랄까 그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좀 네, 겨울이 끝은 아니라고 이 말은 이제 봄이 온다는 말을 네. 남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인생으로 넘어와서 요게 이제 저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시를 쓰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슬픔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고통자까지 쓰면 너무 심할 것 같아. 고통을 쓸 수도 있거든요. 제 고통도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슬픔 정도로 슬픔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그러면 슬픔이 끝나면 기쁨이 오는 법이에요. 여기까지 말해버리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냥 아니라고. 정도만 해도 넌지시 이게 문학이라는 건 넌지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선하는 선가의 말에 소옥이라는 게 있어요. 소옥이. 소옥이 이제 작을 소자의 구수록자 소옥. 여자 몸종의 이름이에요. 옛날에 소옥이라는 이름이 많았겠죠. 근데 몸종이 누구 몸종이냐면 양귀비 몸종이에요. 근데 양귀비가 강현종의 귀비니까 이제 정부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부인이 비거든요. 이 양귀비가 나중에 그 안록산 장군하고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안록산이 몸집도 크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귀비궁 이제 밖으로 이렇게 안록산이 지나가는 거예요. 막 군대를 이끌고 우르르 우르르 지나가는데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양귀비가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싶어.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여간 남자 보고 안록산 장군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소옥이를 불러. 소옥아 어딨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밖에 지나가던 안록산이 아이고 내 애인이 저기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참선에서 그 이른바 선문답이라는 게 A를 물었는데 B로 대답도 아니고 저 Z 가서 대답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걸 선문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 선문답인 거예요. 시가 소옥이다 이 말이야. 소가라고 말은 소옥이라고 불렀는데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장군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A를 말했는데 이게 넌지시 애둘러서 쓰리 쿠션으로 말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시고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겹으로 애둘러서 이런 정도는 한 겹밖에 안 돼요. 겨울은 끝이 아니라고. 이건 한 겹 애둘르는 것밖에 안 돼요. 쓰리 쿠션은 아니고 투 쿠션밖에 안 돼. 이건 그럼 봄이 온다는 뜻이네. 그냥 그 얘기인데 이것이 여러 겹이 되면 음미할 여지가 많아지는 그런 게 되겠죠. 어쨌든 에, 여기에 대해서 취형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이 어, 서정적이라고 좀 느꼈고 어, 또 다른 분위기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떡할래요? 우리 혜연님은 이 작품은 이걸로 그냥 끝날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시도?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또 생각나면 한번 수정할 거고요. 네. 지나가다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덮으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시상으로 또 쓰면 되니까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지난 겨울에 아까 그 시를 쓸 때 이제 시조도 썼지만 시도 썼는데 내가 눈에 대해서 시를 너댓 개나 썼어요. 어우, 많이 네, 그 쓰시고. 중에 이제 좀 이거하고 유사하거나 한번 이런 경우는 어떠냐고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설야예요. 예, 눈 내린 광야죠. 넓은 들판. 아주 짤막하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흰 자욱 벌판에 서서 멀리도 왔구나. 이승은 펄펄 눈보라. 참 멀리도 왔구나. 아득히 저 세상도 보이는 참 멀리도 왔구나. 아주 간단하죠. 어때요, 느낌이? 혜연님. 아, 많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갈 곳도 한번 헤아려 본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잔잔하면서도 뭔가 이제 나의 이승의 길도 이제, 아니, 살아온 길이 더 많다는 느낌도 있고, 저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느낌 있는 시고 간단하지만 너무 임팩트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내리는 한 들판 같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네,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죠? 네, 네. 그냥 홀로 서서, 예, 아무도 발자국도 없는데, 야, 이게 마치 저승으로 건너가는 무슨 길목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 70이 돼서 참 멀리도 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멀리도 왔구나를 계속 반복하면서 저 세상도 보이나. 그이 저승이라고 하면 너무 또 어두워져가지고, 네, 이 네, 세상 네. 정도로 해두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승은 해서 저 세상이 저승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서 이승은 펄펄 눈보라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 시는 잘 썼든 못 썼든은 둘째치고 시상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단순해. 시상 네. 자체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눈 벌판에 서서 특히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뭐 죽음일 수도 있는 그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단순한 시상이지만 바로 그러한 단순한 시상을 얻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혜연님이 썼던 이 설경 요 시는 시상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상이 아니고 조금, 너무 나열이 많이 예, 돼가지고, 좀 시상 네, 자체가 애매하다 이거지. 요 네, 네, 시상처럼 분명하지가 않다 이거지. 그리고 네. 내가 고쳐 쓴 것도 이거 시상이 확실하지 않아. 그죠? 내가 시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내가 쓴 것이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시상이. 근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 문제인데, 가능하면 간결하게 써야 되겠구나. 멀리도 왔구나. 요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음. 흰눈, 그런데 멀리도 왔구나. 그럼 요 말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도 여러 번 고쳐가 이렇게 됐거든요. 어쨌든, 우리 주영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흰눈 자국을 이렇게 두 행으로 늘리고 또 한 줄씩 연을 바꿈으로써 상당히 좀 호흡이 길어지는 그런 천천히 가는 이런 느낌이 꼭 눈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느껴져서 좋았고 그다음에 꼭 일단은 뭐 그런 생각 평소에 못 했는데 이렇게 저 세상에서 온 눈을 그렇게 표현하신 게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영님 걸로 넘어가서 시무장인데 저는 이제 시무장 여정 이렇게 고쳐봤어요. 왜냐면 아까 저 설경 앞에서랑 똑같은 얘기예요. 시무장, 뭐 여행, 이렇게 시무장을 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시무장 자체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 시무장 자체도 있고 시무장에서 내가 느낀 것 이런 뜻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시무장도 괜찮은데요. 에, 이제 두 행식에서 3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끼 낀 성벽 따라 비탈 마을엔 집마다 설워도 고우나 사연 침묵으로 휩싸인 낡은 산방을 꼿꼿이 지켜서다 노목한 그룹 사람살이 가만히 생각하노니 단풍숲 건너오는 푸른 종소리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이제 7호조로 됐으니까 저도 7호조로 맞춘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제일 앞에는 올라가는 데 있는 서민들의 조촐한 삶, 약간 힘겨운. 그리고 시무장에 가니까 만해 선생의 그 삼방이 있었다. 그리고 시인의 느낌은 이러하다. 이렇게 3단위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끼 낀 성벽 따라 비탈 마을인. 그러니까 이끼와 비탈이 이제 비탈은 어려운 삶을 상징할 수 있고 이끼는 이제 오래된. 세월도 이야기하지만 이끼 꼈다는 건 낡았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벽 따라 비탈은 오랜 달 동네랑 같은 건데 좀 더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쓸쓸한 사연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집 한 집 이렇게 하지 않고 집마다 서로도 고운나 사연 이것이 이제 요점인데요. 설다고 그랬어요. 쓸쓸하다고 안 하고. 이렇게 쓸쓸하다는 말보다는요. 서럽다는 말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약간 덜 비판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싶고요. 근데 설기만 하면 이제 그런데 곱기도 하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요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곱다는 건 없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 곱다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삶도 재미있고 의미도 있다. 요렇게 말하고 싶어서 설워도 고우나 사연. 요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만해 선생인데, 이렇게 주인이란 말을 안 쓰고도 이 주인이 만해라는 걸 시무장은 이제 만해니까 알게 하자 이거지. 그래서 님의 침묵이니까 침묵이란 단어를 거기다가 이용하는 거죠. 침묵으로 휩싸인. 이 왜 휩싸였냐? 마지막 시에 보면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휩싸인. 근데 낡은 산방이야. 낡은 산방을 여기 이끼 꼈었는데 이제 여기는 산방이 낡았어. 그런데 꽃꽃이 비탈지고 이끼 꼈어도 서럽지만 곱기도 한 것처럼 낡았지만 꽃꽃이 지켜서다 노목한 그룹. 여기도 이제 곡계에서 노목했는데 지켜서다. 꼿꼿이 이렇게 삼방을 지키고 서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의 감상으로 넘어가서 사람 살이 가만히 생각하느니 생각해본다. 이런 건 그 쉽게 넘어가도 돼요. 단풍숲 건너온 푸른 종소리인데 단풍숲은 왜 다 하필이면 또 단풍숲이냐? 이무 침묵에 단풍 나오잖아요. 단풍나무 우거진 숲길을 따라 차마 떨치고 갔대잖아요. 그래서 푸른 종소리 했는데 여기는 붉은 종소리 했는데 단풍이 붉기 때문에 예, 단풍에다가 또 붉은까지 끝까지 하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푸른으로 바꿨어요. 푸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소리 자체는 붉은이 더 좋아요. 좋은데 단풍을 넣으려면 중복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붉은으로 하려면 요거는 이제 뭐 노을과 함께 뭐 번져오는 뭐 붉은 종소리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고쳐봤는데 이제 본인이 쓰신 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당사자인 주영님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요. 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그 세 부분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못 고쳤는데 그거에 그 어떤 모범을 보여주셔가지고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효군 선생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침묵으로 휩싸인 거를 잘 보았고 어, 단풍과 이제 또 반대로 그 뭐 독야청청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푸른 종소리로 해서 이렇게 또 바꿔주신 걸로 해서도 또 이것도 참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혜연님은? 교수님은 쓰신 게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완벽까지는. 이게 님의 침묵을 보면은 그래도 각오 없지만 뭔가 하나 그 사람의 기가 살아있다는 노목한그루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적절히 하셨잖아요. 네. 님은 각오 없지만 그 기운은 아직까지 뭔가 살아있다. 음, 꼿꼿이 지켜서다 노목한그루. 음, 이 표현에 그 가신 한영훈 선생님의 음, 그 길을 거기다가 딱 안착시키니까 음. 네, 그러니까 뭐 뭔가 본 전체 시에서 이게 한 중심에 있으면서 네네 중심의 기둥 하나가 꼿꼿하게 서 있는. 네, 음, 한 줄이 음, 한용운 선생님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부드럽게 이렇게 끝내주시니까 음, 단풍숲도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고요. 음, 건너오는 푸른 종소리도 네, 푸른 종소리는 뭔가 푸르다 그러면 어떤 산뜻한 뭐 음. 희망 뭐 이런 게 또 연상이 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영은 선생님이 그래도 살아서 숨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무리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할 때에 비하면 진짜 푸른 시절이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에 푸른 종소리, 붉은 종소리보다는 오히려 푸른 종소리가 음, 이렇게 우리 시대가 이제 다 바뀌고 한영은 선생님이 그리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한용운 선생님을 이렇게 푸르게 우리가 음,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하니까, 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취영님 드리는 거니까 취영님 걸로 발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두 줄 고쳐도 돼. 고쳐가지고 하든지 이대로 하든지 해서 아니, 발표하셔도, 네,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뭐 지면에 발표할 때는 아직 없을 테니까 친구들하고 5명이든 네. 10명이든 이렇게 이런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밑에 풍교 야박이라는 한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종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시예요. 풍교, 바람, 이렇게 단풍나무, 이게 다리가 있는데, 야박, 밤에 숙박을 했다, 이 말이야. 월락, 오제, 상, 만천, 강풍, 어화, 대수면, 고소성, 외, 한, 산사, 야반, 종성, 도, 객선. 이 유명한 시입니다. 월락, 달은 떨어지고, 오제, 까마귀는 온다. 캄캄한 밤이에요. 달이 떨어졌으니까 캄캄한 밤, 까마귀 밤인데, 달은 떨어지고 까마귀 우는 거. 달이 떨어지니까 캄캄하겠죠. 근데 캄캄한데 까마귀까지 새까만 놈이 울고 있어요. 서리상, 서리가 가득하다 하늘에. 그러니까 춥다 이거죠. 추운 기운이 하늘에 가득하다. 첫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죠. 월락, 오제, 상만천. 이 첫 구절에서 확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강풍, 어화, 대수면. 강에는 단풍이 있고, 어화. 이 어가 이제 물 숫자가 들어가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고기잡이. 물고기 잡이 하는 어부할 때 어가 이거거든요. 물고기 잡이 하는 불. 그러니까 배를 띄워놓고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강에는 단풍나무가 있는데 물고기 잡이 하는 그 배에 불을 켜고 하잖아요. 대수면, 근심수, 잘면. 근심스럽게 자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상대하면서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인의 감정, 여기서 이제 사람살이 가만히 생각하느니 이렇게 해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쓴 게 아니라 개념을 쓴 게 아니라 이걸로 생각을 대신했잖아요. 단풍숲 건너오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가 내 생각인 거예요. 이게 넌지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푸른 종소리라고 말을 했지만 단풍송 요게 이제 소옥이 아니에요? 이 소옥이라고 지금 말하지만 얘가 소옥이가 지금 음, 소옥이가 아니라 요 생각이 이제 알록산인 거예요. 내 생각을 생각으로 말 안 하고 소가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상징하니까 이제 이 생각의 내용이 직접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회원님이 말한 것처럼 어,
만해 선생께서는 가셨지만은 만해 선생의 정신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풍숲 건너오는 푸른 종소리 하면 그 뜻도 되지만 다른 뜻도 되는 이게 이제 시의 매력이잖아요. 근데 강풍어와 대수면 일단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근심한다고 해서 번뇌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이렇게 풍교 야박이니까 객지에서 자면 좀그 애수에 젖는다지만 그 슬프거나 뭐 무슨 고통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멜랑꼴리해지는 거 그런 거겠죠. 잠도 자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는 쉽게 간다고 했는데 쭉 나가다가 사람 살이 가만히 생각하는 이건 두 번 생각할 것도 쭉 일으키는 구절이에요. 이런 거는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돼. 이끼 낀 성벽 따라 비탈마을, 이끼 낀 성벽 비탈마을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줄로 딱 되는 쉽게 중간에 이런 게 있어도 읽히기가 좋아요. 전에 그 낙화라고 하는 조지훈 선생의 시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려 그냥 술술술 읽히죠.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는 먼 산이 다가와서 술술술 이렇게 써지는 시인데 이제 안 그러다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씌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소성의 한산사가 그거예요. 고소성이란 성이 있는데 그 밖에 한산사란 절이 있어.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고소성과 한산사. 그리고 밖에. 세상에 읽기 쉽고 쓰기 쉬운 거지. 고소성 외 한산사.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시잖아요. 사람살이 가만히 요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야반, 종성, 도객선. 야반은 이제 야반도주. 한밤중이다 이거예요. 밤의 절반이다 이거니까 밤 12시에. 종성, 종소리가 이를 또 도착했다. 이르렀다. 객선에. 지금 배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자고 있는데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더라 했는데 요 도객선 하는 이 종소리가 뭐예요? 이 근심수죠, 근심수. 멜랑콜리를 얘가 대신해 주는 거지. 이게 분위기가 딱 잡아서 올라고제 상만천, 달은 떨어지고 까마귀는 까막까막 오는데 하늘은 서리 기운이 가득한데 강에는 단풍이 있고 고기잡이에는 깜빡깜빡 불을 켜고 있는데 멜랑콜리해요. 근데 저 멀리서 한밤중에 종소리가 들려서 오는데 이 종소리가 뭐냐고. 종소리가 대수면이잖아요. 근심수, 잘면. 이, 원 객지에 와서 잠을 자는 이 사람의 그 정서를 대신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대신해서 단풍숲 건너오는 푸른 종소리 요걸 제가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요 시하고 좀 비슷하네 싶어가지고 요 한시를 하나 겸사겸사 한시도 하나 소개해 드릴 겸 이렇게 써 본 거예요. 어때요? 이 한시에 대해서 좀 느낌 좀 말씀해 보세요. 시영님. 예, 한시가 그 참 이거 뭐 제가 중국어 뭐 성조나 이런 건 모르지만은 참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운치 있고 한문도 멋져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외워보면 좋아요. 외워두면요, 이 한시는 읽어보면 딱딱 떨어지고, 넉 자, 석 자씩 읽어야 되거든요. 월락, 오제, 상, 만천, 강풍, 어화, 대수면, 고소성, 외, 한산사, 야반, 종선, 도, 객선. 이렇게 잘 읽어버리면 멋있어요. 근데 옛날에 들었는데요. 이제 대만서 공부하신 분 이야기인데, 대만에는 젊은이들하고 놀아보면요. 밤에 정말 이렇게 달 뜨고 이럴 때 강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그렇게 논다네요. 시를 가지고 논대요. 한시를 가지고. 근데 당연히 한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한시를 보통 백수, 이백수씩 그 문학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다 외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한 구절 외면 내가 월라고제 상만천하면 저기서 이것이 이제 중국어로 하면 노래가 되거든요. 고제장단이 다 맞거든요. 올라고제 상만천 하면 좀 강풍어와 대수면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한대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아는지 자랑 삼아도 하고 막 그리고 다른 식구절을 그 다음에 갖다 대는데 딱딱 아기가 떨어지면 너무 재미나는 거지.
그게, 야, 이 중국인들 대단하구나.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에, 요 시적인 재능 내지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재치 있게 쓰는 데는 우리나라보다 평균쳐서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문화는 거기 공산국가고 해서 자유가 없다 보니까 발달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워낙 전통이 깊어가지고 요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꼭 그것이 뭐 판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중국 축구가 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14억 명 중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이 11명을 못 뽑아가지고 이번에도 뭐 어느 나라한테 졌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한테 몇 대 0으로 졌다 그러고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중국 축구는 왜 못하는가가 정말 불가사의하거든요. 근데 그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축구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다 댓글을 달아요. 근데 댓글을 보면 이야, 이 말재주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 비아냥거리는 댓글이요. 거의 예술 수준이야. 그냥 에이 못해서 짜증나 이런 게 아니고 은근슬쩍 이렇게 풍자를 하는데 야 역시 이태백의 자손들이 하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해요. 말을 에둘러서 하는데 아주 귀신 같아. 그래서 아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언어에 대해서는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과님 계세요? 자 서남사에서 한번 낭송해 주세요. 서남사에서 바하 하얀 눈 속 신선이 그리워 서남사를 찾노라니 정량한 개울물 소리 태양은 은빛으로 노래하네. 하늘을 우러르는 승선교 위를 건노라니 댄잎 위에 눈은 쌓이고 나의 맘엔 미소가 피어나네. 아이쿠 눈길 위에 넘어져도 하하하 웃으니 신선의 웃음소리 서남사에 울려 퍼지네.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때 이제 겨울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서남사에 갔었을 때 이제 서남사라고 서남사가 하는 어디 있어요? 전남 순천이요. 아, 순천까지. 예, 예. 그래서 근데 어, 그때 그 서남사를 갈 때 이제 좀 그 눈이 내렸었고 그 또 이제 서남사 가기 전에 이제 승선교라는 다리가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음. 어, 승선은 그 신선선자 승선이에요. 예, 예, 예. 승선 오를 승자겠죠? 예, 승선이니까. 예, 예. 예. 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되게 이렇게 그 서남사에 가는 길이 되게 아름다웠고 그 길에 또 눈이 내리고 또 음, 승선교가 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눈이 이렇게 쌓이면서 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쌓이는 눈을 보면서 이제 그 미소가 피어났고요. 음, 또 이제 가다가 또 이제 미끄러졌어요. 음, 넘어졌는데 예, 예, 그랬는데도 이렇게 제가 음, 또 이제 하하하 이제 그 웃음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그 자주 음, 웃는데 그래서 음, 하하 이제 예, 웃었어요. 음, 아, 그랬는데 그 웃음소리가 이제 서남사에 이제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음, 그래서 음, 이제 신선의 웃음소리라고 한 것은 음, 제 그 이제 여기 이제 서남사라는 그, 그 절의 이름이 이제 선자가 신선 선자이고 또 음, 승선교에도 이제 신선이 있고요. 또 음, 저도 이제 그런 신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건 음, 약간 중의적인데 예 음, 그래서 이렇게 신선의 연술이 울려 퍼진다. 음, 이렇게 썼는데 어 이게 서람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영험한 절이라고 그러고 좀 아름다운 절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이 된 그 태고종 그 계열인데 음, 그 뭔가 이렇게 신성하고
신비롭고,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음, 그렇게 좀 정화가 되어서 신선이 되는 듯한 음, 느낌. 음, 어떻게 보면 또 저희의 이제 희망이죠. 예, 음, 그런 희망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좀 강렬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음. 그래서 좋은데요. 예, 이제 세 분이 각각 특징이 다른데, 바하님 씨의 특징은 아까 우리 혜연님하고 비교하면 혜연님의 적어도 이 앞에 든 그 시의 경우에는요, 시상이 확실하지 않고 좀 애매한 상태였는데, 바하님은 시상이 뭘 말을 하는지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또 반대쪽으로 보면 혜연님은 밑에 시정신 같이 뭔가 불분명한 것은 또 장점. 뭔가 아롱아롱하고 아물아물한데 안개 같고 무지개 같은데 뭔가가 흘러가는 기류가 있는 계곡에 흘러가는 가득한 어떤 안개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대신 바하님은 그런 느낌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 혜연님은 추상화 같은 분명히 뭔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좋긴 좋은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뭔 글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좋긴 좋은데 너무 알겠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맛이 복합성 내지는 맛이 단순한 맛. 그 단순하고 명쾌한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 은은하고 깊은 느낌은 적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각각 자기 장점을 살리면 돼요. 두 가지 다 갖추기는 어렵고 한 시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 자기 장점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것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의 경우에는요. 이 시에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가 여기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쿠, 하하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쾌한 부분, 웃음소리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신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절.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 신선, 서남사, 승선교. 어쨌든 신선, 여기도 신선. 그러니까 신선이라고 하는 것과 서남사라고 하는 그 신선이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이 유쾌함. 이번에는 이제 청량하고 노래하고 은빛, 요런 또 내 마음, 미소, 요런 내 마음, 요런 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 요소가 이렇게 하나에 다 넣지 말고 오히려 이게 바하님은 이런 단순하고 명쾌한 시를 쓰시는 경향이니까 하나에다 집중을 하거나 하나가 분명해서 아까 제가 쓴 시처럼 펄펄 눈보라 참 멀리도 왔구나 참 멀리도 왔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뭐 하나 예를 들면 이걸 유쾌하게 나가려면 그냥 유쾌로 시작해서 유쾌로 딱 끝나는 시 유쾌한 시 서남사에 가서 난 넘어졌는데요. 하하 웃으면서 유쾌하게 깔깔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신선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든가 혹은 신선으로 이번엔 가가지고 신선 중심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쓰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만약 이렇게 이런 데 갔다면 어떻게 썼을까를 즉각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 신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평소에 뭐 인문학적 또는 독서, 사색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 삼소라는 게 있어요. 삼소. 석삼자, 웃음소자, 모일회자, 삼소회가 뭐냐면은, 가톨릭의 수녀님들하고요. 불교의 비구니 스님들하고요. 또, 원불교의 정녀라고 해서 여자 교직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에서 모인 여자 수행자들의 모임이 삼소회예요. 셋이서 웃어. 근데 왜 웃는다고 그랬느냐? 이것이 고사가 있단 말이죠. 고사가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계곡에 있는데 다리가 있어요. 그 앞에까지만 배웅을 하지 다리를 건너간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어느 때
도연명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도교하는 육정명인가 하는 또 도사가 또 왔어요. 그래서 셋이서 모였어요. 각각 종교가 다른 거예요. 스님인데 도교의 도사가 한 명 있고 도연명은 이제 유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각각 종교와 철학이 다른 사람인데 셋이서 모였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해갖고 재미있게 한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다가 나도 모르게 다리 위로 올라간 거야. 이 회원 스님이 자기도 몰랐어. 얘기에 빠져서 얘기하다. 그래가 다리 위에 가서 아이쿠나 왔구나 하고서 깔깔깔 웃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삼소가 된 거예요. 삼소. 이 이야기에서 삼소 셋이서 웃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중국의 그림으로도 많이 있어요. 셋이서 웃는 종교 간의 격의가 없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면은 신선이라는 것, 달이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 하하하 웃음, 넘어짐 이런 것과 딱 들으니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하, 그거를 배경으로 깔고서 시를 쓰면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주영영의 시가 만해 선생의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침묵으로 휩싸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풍, 그 이무침묵의 단풍하고 침묵하고 휩싸임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삼소라고 하는 고사를 직접 언급은 안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느낌. 요 승상교위를 걷는데 내가 깔깔 웃는 거하고 그 웃음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가지고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눈길이 넘어지는데 왜 웃었는지는 여기 없어요. 하하하 그냥 웃었어. 웃었는데 거기에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웃을만한 무슨 무엇인가가 제공된다면 훨씬 더 시가 어, 재미있게. 어쨌든 그런 말씀 드렸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도 이게 승선교, 그러니까 신선이 되어서 올라가는 달이고 그 다음에 손암사, 신선이 머물던 곳이고 그런 그다음에 더군다나 댄립이 있단 말이에요. 댄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쩌면 신선 내지는 뭔가 초연한 사람들이 사는 중림 칠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눈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 환경, 댄립 위에 눈이 쌓이고 이게 뭔가가 분위기가 선계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 유쾌함과 이렇게 섞어서 딱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좀 수정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떠오르는 건데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상을 통일하되 좀 유쾌하면서 신선이 반드시 멀지만은 않고 반쯤은 나도 신선계에 가는 듯도 해.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이제 제 의견이고 바하님 제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났어요? 예, 저도 이제 이 시가 뭔가 이렇게 미완의 느낌, 뭔가 좀 부족한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올려본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의 그런 조언 너무나 정말 적절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남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절의 어떤 그 절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니면 그 승선교에 얽힌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시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냥 승성교회를 단순히 거뒀는데 미소가 난다는 거 말고 승성교회를 걷는 거하고 아까 무슨 다리 위에서 삼소하는 것처럼 하하하 웃는 거하고 연관성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이제 이게 꼭 사실대로만 쓸 필요는 없어요. 승성교회에서 안 미끄러졌지만 승성교회에서 미끄러져도 되잖아요, 시에서는. 그냥 맨 땅에서 미끄러졌지만 승성교회에서 미끄러졌다고 해도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승성교회에서 미끄러졌다고 하자고요. 넘어졌다고 해. 미끄러졌는데 뭐 미끄럼을 타다 보니까 뭐 무지개 같이
꼭 미끄럼을 탄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내가 신성계로 넘어가나?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우리 저 회원님 뭐 무슨 방학개비인가 뭐 있었죠? 왜? 예, 예. 그래갖고 뭐 그 저 당랑거철 뭐 이런 것처럼 이왕 유쾌하게 됐으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이러다가 내가 신선되는 거 아니니? 이라는 식의 내 말은 승성교와 서남사이기 때문에 이 웃음이 다른 웃음이 되는 웃음은 얘랑 따로 놀지 말고 그 웃음이 꼭 서남사에서 웃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다른 데서 웃은 웃음하고 이거는 반드시 이게 여기서 웃어야 되는 웃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남사 그 웃음이 신선 웃음소리가 되려면 서남사에서 웃은 웃음이 하고 이 웃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련이 있어야 신선 웃음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관련, 승선교, 서남사, 요 관련과 나의 웃음 내지는 넘어짐이, 이런 이 풍경 내지는 이 장소 또는 역사, 배경, 이것과 어떤 관련이 되느냐, 이 말이죠. 제 요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하, 웃음, 눈길 넘어짐, 요것이 승선교 내지는 서남사 또는 신선과 유관했으면 좋겠다. 관련 지어서 이 웃음이 중의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혼자 독립된 웃음이 아니고 승성교에서 웃었기 때문에 특별한 웃음이 되는. 예, 이것이 제 조언인데, 바하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예. 이렇게 서남사랑 승선교랑 이제 그 웃음, 그러니까 신선의 웃음, 이것이 이렇게 음, 연관이 좀 잘 되게 저도 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예, 이런 시 같으면 유쾌하고 발랄하고 기분 좋게 그냥 툭 던지듯이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술술술술 물 마시듯이 이런 시는 특히 그렇게 술술 읽히는 시로 그렇게 쓰면 특히 바하님의 이게 청량한 겨울 물소리, 눈빛으로 노래하는 거 이런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일수록 너무 막 뭐랄까 조탁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막 정교하게 다듬는 것보다는 그냥 평상안으로 술술술 여기 아이쿠 이런 거 좋아요. 하하하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다만 이것이 어떻게 승성교와 관계되느냐, 어떻게 서남사와 관계되느냐, 어떻게 신선과 관계되느냐, 요것만 찾아내면은 좋은 시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저대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저도 이것도 한번 제가 어, 잘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엉뚱한 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지막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바하님 다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해도 됐고 하니까. 아, 예, 예. 제가 이제 또 다른 뭐 이렇게 저기 일정 때문에 2주를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겨울에 대한 그런 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제 또 시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칠호조에 대한 시를 계속 이제 소개해 주시고, 이제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시심이라든지 또는 또 제가 시를 쓰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서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또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영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시도 거기에 걸맞게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예, 열심히 시를 쓰고 또 정신 수양도 하고 예, 예, 또 교수님께서 이게 지도해 주신 대로 예, 이렇게 그거에 맞게 또 열심히 시도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수정하시고 또 다른 시도 예, 예, 많이 많이 써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 자, 주영님도 한 말씀. 예, 오늘 그 그 좋은 교정 받아가지고 잘 읽어서 예, 읽었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양한 게 뭐 주변 풍경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게 시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보람찬 수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제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고친 거거나 이렇게 자료들은 매주 단위로 이렇게 문서 파일을 독립시켜 가지고 세 분에게 공유를 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강의한 이 자료를. 그러면 이제 당신 자신에 해당되는 건 해당되는 것대로 사용하시고 또 같은 공부하시는 옆에 분들 것도 같이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제가 쓴 것도 포함했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혜연님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조금 뭔가 재미있는 향이 솔솔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 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련하게 맴돌아가지고 좀 네,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시를 좀 못 썼습니다. 예, 예, 네, 예, 근데 그 그래요. 향이 이제 제 걸로 될 때 아마 또 좋은 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공자님 말씀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공자님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어찌할까 하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고 하면 좋지. 이거 자체는 어, 좋은 거예요. 동기가 있고 동력이 있는 거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분 이어든 불발하고 했으니까 인심을 내지 않으면 불발하고 불비어든 불기하며 그러니까 애태우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공자님 훌륭하신데 학생 보고 너 열심히 공부해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지가 해가지고 와서 막 애태우고 막 알고 싶어 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그래갖고 선생님 좀 배우고 싶어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말 안 해. 말 안 할 거야. 근데 막 따라오면서 졸라대야지. 내가 너보고 임마 와가지고 물어보라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무슨 그런 소리 내가 왜 하니 임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뒷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의 이루에 불이 사모반이면 즉 불부이 아니라 네 구퉁이가 있는데 한 구퉁이를 내가 들어줄게. 그 이후에 한 구퉁이를 들면 세 구퉁이로 돌아치지 않는 놈은 내가 두 번도 얘기 안 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만 가르쳐 줄 거야. 세 개, 네 개 다 안 가르쳐 줘. 애태운 놈은 나머지 세 개 지가 깨닫게 돼 있거든. 내가 힌트만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영재반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요. 그렇잖아요. 영재들 보고 조금 가르쳐주고 원리만 가르쳐주고 가서 숙제가 해갖고 와, 네가 공부해봐. 이렇게 하는 게 영재반이잖아요. 일일이 1에서부터 10까지 가르쳐 주니? 힌트만 주고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500년 전에 그런 교육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 태운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에요. 애 태우는 거 좋은 겁니다. 많이 애를 태워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답답해. 이 답답한 게 이제 그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해서도 다 자기 삶이고 자기 동력이지 뭐 누가 뭐 제가 가르쳐줘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한 공자님은 아니지만 힌트만 줘야지 제가 다 가르쳐줘 버리면 안 돼. 가르쳐 주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향 제시해 드리고 조금 조금 옆에서 이렇게 북돋워 드리고 이제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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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